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 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헌신짝처럼 벌인 결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 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것입니다. 남북 경협 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 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대합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를 비롯해서 남침 주력 부대를 개성 이남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전방 배치를 하고 있어서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 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그렇게 후방 배치가 됐고, 그로 인해서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개성공단은 군사안보상으로도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그 지역의 배치 및 이동 이런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님께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군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평화 통일의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박근혜 지금 정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이렇게 만든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은 국가 전략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지금 보신 장면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자, 경남 양산 자택에서 그동안 칩거했다가 오랜만에 서울에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컴백한 문재인 전 대표. 안보 승부수를 뒀다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허와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의원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었다. 개성공단 폐쇄 얘기죠. 그리고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 의원께서 비서실장인가 하실 때 네.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당시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노무현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네. 당부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폐지에 기무사령관이 총대를 매달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민정수석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예, 그 시절에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대통령하고 세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문재인 씨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기무사령관이 총대를 매달라라고 한 거를 네. 제가 그 기무사령관하고 그 후에 인터뷰를 해서 신동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과 셋이 식사했던 네. 기무사령관이 네. 본인 입으로 직접 네. 얘기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아무 얘기한 적도 없고요. 지난번에 MBC 이사장이 되신 고 변호사께서 이걸 공개해서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네.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는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합니까? 일종의 커밍아웃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저러한 개성공단 문제들을 다 저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거는 일종의 커밍아웃이다. 지금 하나의 뭔가 패를 까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네. 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앞으로 어디로 갈지 한번 정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10년 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저녁 때 직접 글을 썼습니다. 오늘 국회 최초로 그 당 대표 물러난 이후에 첫 공식 정치 일정 등판에 앞두고 한 얘기인데요. 흐릿해서 잘 보이겠습니까만은 자,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라면서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일련의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 그 질문을 김정은한테 해야죠. 네. 핵무기를 만들고 장거리 로켓을 쏘고 있는데 전쟁을 하자는 의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질질 끌려가라는 얘기입니까? 문 의원께서는? 또 하나는요. 제가 지금 전쟁 부분을 나오는데 네. 그럼 60만 대군을 유지한 것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거꾸로 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보유한다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엇갈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 네. 제가 볼 때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쓴 카드 중에 하나고 네. 그다음에 북한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네.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놓는 게 야당의 어떤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남희 씨. 그런데 이제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했을 때 초기에는 문재인 대표가 당시 대표 시절에 북한을 네. 규탄하는 말을 하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평화 깨뜨리는 4차 핵실험 결코 용납 못한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당대표 될 때도 안보에 강한 정당 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규탄을 했지만요. 정부 비판도 같이 했습니다.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방 못한 정부는 안보에 무능하다.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 폐쇄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입장을 보겠습니다. 먼저요.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이제 현실 정치와 좀 거리를 두른 듯해서 2월 10일 날 본회의가 열렸죠. 대북규탄 결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2월 10일 날 본회의에 불참하고요. 그냥 네. 자신의 고향이고 집이 있는 경남 양산에 네.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대북규탄 결의에는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록이 남아있죠. 자, 이제 이게 2월 10일인가요? 그러니까 한 닷새쯤 전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대북 규탄 결의안 표결 장면인데 여기 아무 불도 켜지지 않았던 것은 결국 김광진, 김기식 의원, 신계륜 의원도 그렇지만 하얀 이름이 된 것이 불참했다 그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 자리에 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여기 이제 전자 게시판 오류 때문에 7명으로 나왔지만 당시 유승민 의원 등 5명의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이 너무 규탄이 강도가 약하다면서 기권한 적은 있습니다만 네. 불참한 의원들은 그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되고 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미래 지도자들의 규탄 결의안 불참 해석을 해 주십시오. 통수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싸움에 집어넣고요. 죽으라고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군 통수권을 문재인 의원은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을 희생 안 시키고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어떤 작전의 명령을 내리는 건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의원께서. 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도 의문을 던졌고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을 안중에도 두는지 의심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저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했죠.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네. 그리고 국제정치, 외교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어떤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는 군인들을 가장 흥미로운 저는 명령이 네. 결사적으로 지켜 이런 명령이 있거든요. 결사가 뭡니까? 반드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죽어서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군 통수권인데 그래서 이게 대권입니다. 네. 그거를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통수권을 행사할 때는 필요에 따라 전쟁도 결심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란 자리입니다. 네. 그걸 이해하는데 그걸 이해 못하면은 저 두 번째 방점만 보게 되면은 저건 대권을 꿈꾸는 사람의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리더십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이제 군대 가는 아이들 좀 생각하기도 하면 이렇게 좀 긴장 국면이 올라가면 군인들도 힘들고 그 부모님들도 걱정하니까 이런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말도록 하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네.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말자 그런 건 좋은데 네. 결정적으로 순간이 왔을 때 입장을 밝혀야 될 때는 밝혀야죠. 네. 그것이 리더고 지도자고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특히 이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아시다시피 선택을 했는지 잘했는지 여부는 그 별도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결정이 군대 간 자식들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네. 그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폐쇄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카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YTN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지난해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나라가 동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미 상원이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무부도 공단 재가동 여론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